손도 들지도 못하고 오른손은 살 들면 푹 내려가고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편은 약간 있는데 아파요. 겁나게 아파요. 운전하고 이제 비파장도로 이리 가지기는 차가 들떡거리니까는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통증이 막 엄청 오지. 묵직하고 뻐근한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물러 본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어깨를 자주 사용하고 쉽게 손상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운동 범위를 가지는 관절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하는 식사, 그다음에 샤워에서부터 운동을 하고 노동을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사용되므로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나 운동 제한이 생긴다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명이 느는 관계로 퇴행성 질환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생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부담이 커질 때 우리는 흔히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어깨에 문제가 생겨 거동이 어려워지면 기분이 처지거나 예민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어깨만 가벼워져도 삶의 질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진홍기 과장과 함께 가벼운 어깨를 되찾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깨 관절 주위에는 어깨 움직임에 관여하는 4개의 힘줄, 회전근개가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정정임 씨에게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팔을 이렇게 들지도 못하겠어요. 눕지도 못하겠고 오른쪽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오늘 괜찮겠지 하고 다른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병을 오게 됐어요. 예전부터 종종 느껴온 가벼운 통증은 작년 봄부터 악화됐습니다. 팔을 마음껏 들 수 없어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고 잠을 잘 때도 지긋지긋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죠.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은 잘 들어가세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이시고 사이즈가 한 3cm 정도 벌어진 중간에서 이제 대자 사이즈로 바뀌는 중에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벌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 치료로는 그 수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사용한 회전근개 수복술을 시행하셨고 지금 현재 8개월째 되셨는데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전근개는 대부분 퇴행성 변화를 거쳐 파열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정임 씨에게 적용한 봉합술은 관절경을 이용해 4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가 꼬맨다고 했을 때 칼슘으로 된 나사못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힘줄이 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고 위에 염증 소견도 없고 이게 이제 저희가 봉합해 놓은 힘줄인데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버거웠던 팔은 이제 머리 위로 쉽게 올라가고 앞뒤로 돌려가며 원을 그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가벼운 어깨의 소중함도 깨달았죠. 집에 살림도 잘하고 빨래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정말입니다. 저희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거나 운동 범위가 줄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재발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김금엽 씨는 2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업을 내려놓을 수 없어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눌러왔지만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약을 이제 여기서 병원에서 약을 타다가 3년 전에 와서 약을 타서 먹고 먹으면 좀 낫고 또 안 먹으면 또 아프고 그래서는 할 수 없이 뭐 6개월 있으면 10년인데 그걸 못 채우고 선생님한테 MRI 찍어갖고 이제 수술 들어가려고 왔어요.
회전근개는 한 번 파열되면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한의 치료를 해왔다고 해도 일을 하면서도 어깨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 탓에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였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MRI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을 했었는데 2년 정도가 지나면서 파열이 크기가 조금씩 커져서 지금은 2.5cm 정도 한 중간 사이즈 이상의 파열로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상도 조금 악화가 되셨고요. 순서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더는 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양쪽 어깨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사용하는 오른쪽 어깨를 먼저 치료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왼쪽 어깨도 치료할 겁니다. 거의 한 20년 넘게 하셨네요. 예, 그 끝나면 이제 회복 한 1년 쉬다가 회복하고 나서 이제 또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혼자 먹고 사는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움직여서 먹어야 되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 및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의 진찰과 정밀 검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죠. 파열이 광범위하면 봉합이 어려워 인공관절을 삽입하기도 하는데요. 김금엽 씨는 다행히 관절 내시경만으로 파열된 부위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cm 정도에 되는 파열은 내시경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봉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봉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환자한테 제일 튼튼하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봉합할 예정입니다. 관절경을 이용하는 수술은 어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초소형 카메라를 관절 내부에 삽입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기존의 절개 수술과 다르게 환부가 공기 중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과 합병증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죠. 또한 통증이 적고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회복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변 부위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관절각 내에서 환자의 회전근개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여기 좀 앞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파열이 되면서 생겨 있는 어깨 관절 주위를 덮는 4개의 힘줄은 하나만 파열돼도 팔과 어깨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통도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회전근개를 봉합할 차례입니다. 위치가 회전근개가 이렇게 뼈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파열이 되면서 벌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고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 파열된 힘줄입니다. 회전근개에 힘줄이 부착돼 있던 부위에 나사를 받고 실로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해줍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결과는 봉합한 힘줄이 정상에 얼마나 가깝게 유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는 MRI에서 2.5cm 저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 파열 사이즈도 동일했고 오늘 관절경을 이용한 내시경적 봉합술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2열 봉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파열이 처음에 시작된 위치까지 완전히 커버를 해서 100% 저희가 원래 있던 위치까지 수복을 하는 수술을 진행하였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오른쪽을 먼저 시행을 했고 이제 오른쪽은 회전근개가 봉합하고 나서 붙을 때까지 약 3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고정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에 재활 과정을 거쳐서 기능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반대쪽 회전근개 파열도 비슷한 크기인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반대쪽도 봉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재활에 임하다 보면 양쪽 어깨 모두 가벼워질 수 있겠죠?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된 상태에서 오래되면 힘줄이 변성되고 지방이 끼어 봉합이 어려워집니다. 관절과 근육의 균형이 어긋나고 연골이 닳아 관절염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 처음에 터지고 나가지고. 아프기 전에 한 2년 전에 아팠어요. 젓가락질도 오케이 잘 안 됐어요. 너무 밥 떠먹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아프니까 또 왼쪽도 아파갖고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운전 때 뭐 자꾸 올라가고 그 운전하고 이제 비파장도로 이리 가지기는 차가 들떡거리니까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통증이 막 엄청 싫어 오지. 운전사인 장도윤 씨는 작년 8월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물론 근력 저하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나이와 직업을 고려해 인공관절보다는 힘줄을 재건하는 치료법을 택했습니다. 양쪽에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 나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저희가 당겨서 1차적으로 봉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오셨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았고 왼쪽이 조금 더 컸고 기능을 살리면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저희 이제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중에 이두곽근 장건 이전술을 포함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을 했고요. 왼쪽은 그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서 단독으로 치료했을 경우에 실패 확률이 높아서 상부관전낭 재건술을 포함해서 이두박근 이전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파열된 회전근개 부위에 위팔뼈 머리 부분의 힘줄 중 하나인 상완 이두장건을 옮겨 기둥 역할을 하도록 고정하고 파열된 힘줄을 끌어와 부착 및 봉합하는 상완 이두장건 이전술. 동종진피를 이식해 파열 부위를 대체하고 위팔뼈가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로 어깨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거친 결과 정상 관절 운동 범위로 회복할 수 있었죠. 4개월 차부터는 가벼운 일이 가능해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수술이 잘 끝나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은 덕분에 과거의 편안한 일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개월이 넘으셨는데 양쪽 다 정상 근력 대비 상당 부분 한 7, 80%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 업무도 이제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 후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재활 및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어깨를 쓰는 직업을 가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는 나이인 경우에는 특히 재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장도윤 씨처럼 장시간 한 자세로 운전을 하면 어깨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하기 쉽지만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팔 받침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직된 어깨를 풀어주면 재발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좀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아픈 건 없습니다. 아픈 건 없고 이제 뭐 일 안 되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에만 치중해 건강을 소홀히 여겼다면 이제는 짧게라도 정차해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나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고 앞으로는 또 왜 될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항상 조심을 하면서 운전해야 되겠지. 회전근개의 손상은 어깨 관절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권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직업이 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에 대해서
평소시도 안 아파 통증인데 파스 바르고 치료를 하고 했댔는데 갑작스레 한 4개월부터 아파가지고 밤 되면 어깨가 많이 아리고 나도 모르게 이거를 들어보면 뜨끔하면서 통증이 오고 계속 또 통증이 오고 그런 게 많이 불편해요. 김재명 씨는 며칠 전에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받은 주사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파스나 찜질도 어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작업 환경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어깨 통증 때문에 이제 MRI 정밀 검사를 하셨고 거기서 2cm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어서 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이제 3일 정도 되신 상태입니다. 파열된 회전근개를 원래 위치에 봉합해 어깨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든 결과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수술 부위를 보조기로 고정한 후에 재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통증이 좀 심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은 어떤지 옛날에 택부 업무에 또 뭐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또 복귀하든지 이래가지고 뭐 나서면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장소윤 씨는 어깨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자세와 멀어지기 어려운 도장공입니다. 늘 통증을 달고 살다가 수년 전부터는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근력이 떨어지고 잠도 설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예, 일하고 다니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 잠 못 잘 정도로 그리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근력 저하 증상은 팔을 들 일이 많은 도장 업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회전근개가 더한 자극을 받으니 노년기로 접어든 몸이 버틸 수 있을 리 없었던 것이죠. 정밀 검사상에서도 어깨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MRI 검사를 했을 때 벌써 이미 광범위 파열 상태였습니다.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저희가 당겨서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합술의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부 관절낭 재건술로 어깨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수술을 한 지는 어느덧 7주 차. 재활 치료에 전념하면서 초음파 검사로 수술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문제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은 상부 관절난 재건술을 하시고 나서 6주 정도 보조기 고정을 하신 이후에 일주일 전부터 보조기를 풀고 현재 이제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 운동을 해서 먼저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하고 동시에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과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해서 원래 일을 하셨던 도장 업무에 복귀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절 수술 후에는 보조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몇 주간 고정하기 때문에 관절이 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죠.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운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많이 불편했었고 일할 때도 많이 불편했었는데 수술 후에는 그전보다 훨씬 낫고 지금은 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많이 좀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하는 어깨는 구조가 복잡해 질환의 종류도 많습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병원에 가면 예상치 못한 질환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이 병원에 오니까 과장님이 석회화 건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석회화 건염이라고 생각도 못 했고 처음 들어봤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작년 10월 갑자기 어깨를 움직일 수 없게 돼 놀란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신영희 씨에게 석회화 건염은 한없이 낯선 질환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원래 침착되지 않아야 되는 힘줄, 때로는 근육, 아니면 관절낭 부분에 석회가 비정상적으로 침착이 되면서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석회가 흡수되는 시기가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바뀌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형성기와 휴지기, 흡수기를 거칩니다. 형성기에는 팔을 드는 동작에서 통증을 호소하죠. 그러다 증상이 없는 휴지기를 거친 후에 석회가 재흡수되는데 이때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기도 합니다. 원래 어깨 통증이 없으셨던 분인데 내원하기 2, 3일 전에 통증이 발생하고 바로 전날에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팔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영희 씨처럼 통증을 느끼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위쪽 부분의 일부를 포함해서 석회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한 1.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하얀 거는 다 염증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었고 CT에서도 보면은 요 위에 석회 이렇게 보이죠. 저희가 요 위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석회가 이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저희가 석회를 많이 제거를 했고요. 이제 석회가 생기는 시기에는 잘 통증을 없으신 경우가 많은데 이게 흡수되는 시기로 바뀌게 되면 그게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 건염의 흡수기 상태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흡수기의 상태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로 90% 정도는 치료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 유도하에서 석회를 천공하고 흡입하는 시술을 통해서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의 증상 완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났지만 석회화 건염은 원인이 불명한 만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입니다. 전에는요, 손을 숟가락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아예 그거는 없고 완전히 어깨로 올라가고 완전히 자유롭게 통증도 없고요. 우리 몸에서 당연한 통증은 없습니다. 나쁜 자세와 부족한 휴식,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어깨 건강, 이제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회전근개 질환에서 대다수 한 약 70%의 환자분들은 현재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50견이나 석회화 건염은 90% 정도를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파열 환자에서도 초기 파열 단계나 벌어지지 않은 단계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나 유지가 가능합니다. 광범위 파열에 이르러서도 힘줄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고 젊은 연령에서 기능과 통증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신다면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